중국은 앞으로 서해 등으로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한중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확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951년 미군이 설정한 이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영어로 줄여서 카디즈라고 하던데요. 그대로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하늘과 바다보다는 육지에만 몰입한 국토관과 국방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이 해양 팽창 정책을 본격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여 왔기에 우리의 안보 국방면에서 직결되는 핵심 문제가 아니었던 것도 이 1951년 설정 카디즈를 그대로 유지해온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어도가 빠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해야 할 텐데요. 이 카디즈, 이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어도를 우리 측 카디즈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중국과 일본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은 센카쿠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해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요. 네.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중 양국 간 관계가 모처럼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무리하게 부과시키면은요. 우리나라가 현재 실효적 지배 중인 이어도를 괜히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로 국제 분쟁 지역화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시킬 경우에 일본이 현재 일본 방공식별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 독도를 자국 상공으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분쟁화가 될 소지가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카디즈를 이제 와서 말이죠, 우리가 일본처럼 강경 대응하거나 과민 반응하는 태세는 우리 국가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도 하늘 위에 카디즈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어도 바다 밑에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용 및 대륙붕법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고요. 또 나아가서 대륙붕 자원의 공동 개발, 해양 경제 획정에 원활한 추진 등 동북아 공동 번영과 상생의 지혜를 모을 이른바 한중일 해양협력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중의 세 나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우리 영공, 영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강효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